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를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모레 퍼시픽 사례와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회사인 건 다 아실 거고요. 그 연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태평양이었죠. 그래서 1945년도에 그 태평양 화학공업사라는 회사로 출발해서 2006년도에 그 태평양이라는 회사가 두 개의 기업으로 우리가 기업 분할이라고 하죠.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과 아모레 퍼시픽으로 분할이 돼서 그 이후부터 태평양은 이제 그 태평양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사업 등을 하는데 주된 제품이 이제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아모레 퍼시픽의 그 뛰어난 성과는 그 2017년도에 드디어 이제 그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글로벌 뷰티 기업 이 랭킹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글로벌 뷰티 기업은 그 미국의 그 뷰티 패션 전문 업체인 WWD 우먼즈 웨어 데일리라는 곳에서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화장품 업계 관련 매출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아모레퍼시픽이 그 국내 업계 최초로 10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성과를 살펴보면요. 자,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 이제 기업 분할이 되어서 2007년도에 WWD 그 순위가 20위였는데요. 2016년도에 그러니까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7위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기간 10년 동안 매출액은 4배 정도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5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매출 규모랑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 추세라든가 영업이익, 특히 2016년도에 매출액은 6조 그 6,976억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거죠. 한 3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가 브랜드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혁신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글로벌 시장을 확대했다. 또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면서 그 확대 전략이 주요했다는 것인데, 오늘은 우리 그 3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처음에 노린 시장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왜냐면 프랑스라 하면 벌써 화장품의 본 고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우리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테스트 시장이 바로 프랑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이 프랑스에 진출을 할 때 자, 그때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름이 아니라 태평양 이름으로 갔겠죠. 자, 1988년도에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순정이라는 화장품 이름으로 출시가 됐던 건데 저자극성 화장품인 순정을 그 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프랑스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4년 후인 1992년도에 고급 브랜드인 리리코스라는 그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자, 둘 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 현지 소비자의 그 별로 맞지 않는 그런 제품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결국 그 리리코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재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을 그 프랑스의 어떤 그 하나의 브랜드로 프랑스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 그 구축을 시킨 대표적인 그 제품이 바로 1997년도 출시한 고급 향수 롤리타 램피카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 일단은 그 고급 향수 브랜드고요. 일단 그 향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현지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이너 이름을 딴 향수 브랜드가 보니까 그 고급화 전략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롤리타 램피카 이후부터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그 회사의 브랜드는 프랑스 시장 안에서는 입지를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롤리카 램피카의 그 성장은 잘 보시면 일단 그 메드 인 프랑스라는 이름으로 그 출시를 하게 되는데 찍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 프랑스 향수 시장 업계에 3위에서 4위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97년도부터 2003년도 이르기까지 계속 프랑스 시장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향수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크리스찬 디올이나 샤넬인데 이런 명품 브랜드 향수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성장을 잘 구축했던 그 상품이 바로 롤리타 램피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번의 도전 끝에 프랑스의 어떤 그 현지화 전략이 성공한 게 바로 그 아모레퍼시픽의 그 프랑스 진출 전략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프랑스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노하우를 얻어서 조금 다른 식의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일단 미국에 진출할 때는 굉장히 고가 브랜드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새로운 화장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 그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들만을 위한 어떤 맞춤형 이벤트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뉴욕에 가보시면 소호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 뉴욕 소호 거리에 뷰티 갤러리하고
스파를 오픈해서 그쪽에서 이제 스킨케어 제품 라인을 소개했는데, 특히 스파 같은 경우는 120분 정도 관리하는데 250달러 정도의 고가 그 스파 오픈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아모레 퍼시픽 제품의 어떤 고급 브랜드화 이미지를 구축시킨 것이죠. 뿐만 아니라 뉴욕 또 5번가의 고급 백화점, 그 고급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백화점 그 입점 성공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 아모레 퍼시픽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중국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또 그 글로벌 전략 진출은 미국